자, 6명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 업종 대표주 등 바이오, 음식료 같은 종목들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와운의 박영식 전문가입니다. 방향성을 찾기 전까지는 혼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와운의 이호근 전문가는 코스피 박스권 내에서 섬유와 IT, 소비재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밝혔습니다. 자, 와운의 박영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좀 혼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과 종목에 좀 관심 가져야 할까요? 예, 일단 뭐 전체적인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선진국 증시는 지금 뭐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 쪽은 지금 아직 그 박스권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최근에 달러 인덱스의 그 하락 그 전환,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제 엔화 부분들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거는 이제 수급 주체의 어떤 부재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했다가 일부 뭐 환차익 물량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제 MSCI 지수의 어떤 변경에 따르는 일부 비중 축소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어떤 수급 매수 주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조금 이런 혼조세 양상 내지 박스권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시장의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음식료나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을 일단 좀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일부 낙폭 과대 실적 우량한 코스닥 종목들의 바닥권 저가 매수들이 유입되면서 기술적 반등들을 모색을 하는데 당분 이런 박스권권에서의 어떤 이런 단기적인 매매 동향을 본다라면은 IT 부품 섹터에서 어떤 중저가 모바일 부품주나 태블릿 PC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좀 일부 개별적이긴 하지만은 일부 미디어와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이런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어떤 단기적인 매매 병행을 하면서 좀 박스권과 횡보 흐름의 장세를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향성 확인 전까지는 종목 그리고 관심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와운의 박영식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른 3명 전문가들 의견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도구격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와운의 김우신 전문가께서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의 키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고 투자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66% 제시했고요. SK증권 안산지점 김동혁 부장입니다. 긍정의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주목을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와운의 김우신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네,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의 동의 다 얻으신 것 같은데 코스피 네. 특히 선물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 경향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11월장에서 크게 미스테이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선물이 지난 11월 13일, 14일 날 이틀에 걸쳐서 약 10,000계약 정도 매도가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1월 21일 날도 6,000계약 정도 매도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11월 21일 날에 6,000계약 매도는 약 263포인트대에서 평균 단가, 매도 단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11월 13일과 11월 14일에 매도 단가는 약 한 26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매도 단가가 형성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만 봤을 때 외국인들의 평균 선물 매도 단가가 한 263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266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계약당 한 3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300억 이상의 손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전전긍긍
끙끙 앓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이제 오늘도 지금 소폭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손절매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손절매성으로 들어온다라면은 거의 뭐 가격을 불문하고 시장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키포인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11월 내내 어떤 방향성은 부재하면서 없으면서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제는 뭐 11월 달도 지금 다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일 동안에 11월에 그동안에 어려웠던 변동성 장세가 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계속해서 뉴스로 나왔습니다만 MSCI 지수 관련해서 어떤 조정이 약 한 외국인들의 11월 달에 주식 매도 한 8천억 정도를 나올 수 있는 요인이었었는데 이미 뭐 오늘까지가 다 지수 조정이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매도 부담 이 부분이 오늘로서 일단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 부담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모습에다가 오늘 흐름도 보시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한 500억 가까이 매도했던 기관들이 지금 한 188억 정도 매수로 지금 주식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1월 달에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포석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그렇게 3일 정도는 11월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강력한 장세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종목군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또 관건인데요. 역시나 가장 키포인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해주는 그런 종목군으로 역시 관심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제일모직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이한 점이 지금 최근에 이 제일모직에 지금 기관 매수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은 아시다시피 2년 동안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죠. 자, 코스닥에서는 이오테크닉스나 유진테크, 세코닉스처럼 비교적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 압축시켜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김우신 전문가와 연결했을 때 연말 윈도우 드레싱 장세를 기대해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기관의 매수 전환이 그런 점에서 좀 일맥상통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관심 있게 살펴보시죠. 김우신 전문가와 함께 6인의 마감 전략 함께했습니다.